지금 좀 바쁘게 100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겨우 석 달인데 3년 보낸 것 같다 그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좀 바쁘게 보낼 겁니다. 연말까지 바쁘게 보내면 나머지 3년은 이제는 이제 착착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00년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100년이라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시민들 반응이 첫째가 그럼 내 죽고 난 뒤에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5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대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미래 50년이라고 명명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변화하고 있죠. 중앙부처의 태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구시장이 중앙부처 올라가면 기재부의 국장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만나줍니다. 10월 달에 예산철 되면 그리고 장차관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편하게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대구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대구 일을 수행하는데 서울 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일하는 환경이 나쁘지 않다. 대구로서는 좋은 거죠. 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밖에서 내가 듣기보다는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일을 딱 정해주면 추진하는 게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래 50년 계획을 어느 정도 다 짜고 난 뒤에는 일을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다른 지역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또 그 지역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추진력도 강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책임이 없다. 결정된 사실을 집행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도 내가 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할 겁니다. 마음이 좀 다를 겁니다. 광주는 이미 무안공항이 있어요. 건설이 되어 있어요. 민간공항이. 거기에 군공항을 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구는 민간공항을 같이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그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안 돼요.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바로 그건 성격이 틀리다는 주장이 바로 나오던데요. 그건 좀 다를 겁니다. 광주에는 광주시 그 외곽에 있는 그 공항을 군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근데 무안서 그걸 군공항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민간공항이라는 거는 사실 무안에 이미 있고 우리는 민간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 건설하고 군공항 이전하고 또 그걸 기부대 양려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 이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죠. 잘못 알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민주당 내에서도 즉각 바로 잡았던데요. 그게 이제 추산이 군공항 이전비가 11조 4천억으로 하는데 이게 11조 4천억을 우리가 그 동천공항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항 이전 사업은 크게 보면 대구시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대구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만약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11조 4천억을 이게 만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특별법에 우리가 그걸 만들지 못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 정액하고 연관지어서 걱정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건 국방부가 결정할 사항 아니에요. 걱정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건 군비정강도 아니에요. 그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좀 잘 못했다. 난 그래 봤습니다. 대구시가 걱정할 사항이지. 왜 그 국비 그 지원 조항을 넣었냐면 동천공항의 후적지를 대구시가 개발을 하는데 이게 미래 50년을 보고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 후적지에서 11조 4천억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 경기가 또 건설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나 짓고 이래 분양을 하면 돈이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아파트 지어 가지고 대구가 미래 50년이 보장된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4천억을 우리가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래 50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 되면 이제 국비 지원 조항을 원용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법에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죠. 대통령도 해주겠다고 뭐 약속 10번도 더 했고 국토부 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방식으로 TK 신공항 건설하겠다고 자기도 대선 때 10번도 더 이야기했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서명을 한 사람이 9명이나 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법을 할 때 TK에서 유일하게 저만 찬성을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덕도 신공항법 찬성해준 간 배경은 부산은 14조 드는 걸 해줬는데 이 TK 신공항의 그 민간 분야는 1조 4천억밖에 현재 추산이 안 되는데 누구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추진을 할 때 부산에서 반대하는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유일하게 내만 가덕도 신공항법 내가 찬성을 해줬어.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거 반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는 괜찮고 조영 대표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후적지가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도심을 전부 이제
미래 50년을 보고 재설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후적지가 나오는 게 군부대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동촌공항 후적지 나오죠. 그 210만 평 되죠. 군부대도 이게 수백만 평 될 거예요. 예? 거기에 될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청 상격청사 저거 덜어내면 거기 또 후적지가 몇만 평 나오죠. 그리고 그 뭐 북구에 뭐 청가물센터 거기도 나오죠. 그리고 뭐 경북대학병원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 이전하면 또 삼덕동 그것도 한 4만 평 나오죠. 동인동 청사 두류공원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면 동인동 청사 팔아야 되는데 거기도 후적지가 한 4천 평 나오죠. 그 대구 시내에 소위 새로 디자인하면서 후적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구시에서 향후 20년간 벌어질 토목공사, 건축공사 비용만 하더라도 60조 가량 됩니다. 우리가 거칠게 잡아도, 그 정밀하게 잡은 게 아니고 거칠게 계산을 하더라도 특히 신공항하고 후적지하고 전부 계산해 보면 가는데 오는 데까지 전부 다 계산해 보면 그건 100조 가량 됩니다. 군부대 이전에서 가는 후적지 개발, 그 군부대 그 현장 가서 또 건설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향후 20년간 하면 100조 가량 토목 건설 공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 건설회사 5개 건설회사가 총동원돼도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당장 지금 그 두류공원에 거기에 우리가 민간 개발하고 그 옆에 시청사 짓겠다는 그 공사 규모가 1조 5천억입니다. 그거 건설회사 하나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건설회사들이 첫 번째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데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터입니다. 그게 12,000평 됩니다. 그걸 어떻게 어느 회사가 차지해서 개발하느냐. 두 번째가 대구시입니다. 현실화되면 모든 그림이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의 관심은 대구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50년 사업이 제대로 전개가 되면 향후 한 20년 동안은 대구를 중심으로 토목공사가 100조가량이 생깁니다. 군부대 이전은 사업성은 그건 100% 있을 겁니다. 가는 데는 시골이고 그거는 땅이 싼 곳이고 나가는 데는 비싼 곳이거든요. 이게 군부대 이전이 기부대 양려 사업으로 하면 종래에는 그게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남기면 국가가 또 환수해 가는 그 제도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익성을 보고 군부대 이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성, 수익성보다는 그 사업성이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익성을 보고 군부대 이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군부대 이전하는데 지금 아마 전국의 브로커들이 다 달려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비리 많은 게 군부대 이전 사업이에요. 그것도 지금 온갖 민간 브로커들이 달려들어갖고 이전 추진위원회 만들고 저가 해보려고 덤비는데 그 전부 브로커들입니다. 이전 추진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딱 떠나는 순간 결정하는 수장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전 추진위원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전 받을 곳에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미 결정을 했는데 여기는 이전 추진위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면 그건 브로커밖에 안 돼요. 네. 저 언론사 어디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질문하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대구 인구만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인구가 주는데 대구 인구가 늘어나라.
그거는 착각이지. 또 신청사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구청장들하고 회의할 때 달서구청장한테 신청사 건립추진위원장을 네가 해라. 모든 권한 넘겨줄게. 네가 마련해서 한번 해봐라. 나는 할 자신이 없다. 돈은 못 만들겠다. 대구시 모든 권한을 달서구청장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거라. 내 그릇까지 이야기도 해봤는데 방법이 없을 겁니다. 달서구 두류 정수장 부지 6만 평을 민간 개발을 넘기고 그 매각하고 그 돈으로 짓고 그 방법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겁니다. 시의회에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건 매각을 하려면 시의회에서 이제 동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내놓으면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 부리면 청사 착공만 지연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어요.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만듭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제 매각 방안하고 청사 계획하고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시의회 넘기면 시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그 시의회 논의를 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SK하고 UAM 그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 거기는 어디죠? 한국경제 네. 그 지난번에 공항 잘못 쓴데. 그러니까 우리 오 기자죠? 네. 오 기자는 잘 썼대. 이게 SK 이게 이제 우리 실증 사업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플라잉카하고 그건 내가 지금 말하기가 곤란한 게. 근데 이제 그 컨택 입질이나 이런 아, 지금 2달 전부터 협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SK보다 더 큰데 협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 이제 협상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뭐 기자분들도 그러고 전국 곳곳에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투자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수도권에 투자가 다 돼 버렸어요. 2030년도까지. 더 이상 투자할 여력도 없고 삼성도 없고 SK도 없습니다. 그럼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주력해야 될 때는 비메모리 분야예요. 그 분야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협업체제로 하기 때문에 큰 장치 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경북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디지스트를 지금 활용하려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하고 협력해서. 그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 신수종 산업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들도 현재 있는 이 사업 가지고는 미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기업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주류를 이룰 신수종 산업이 뭐냐? 그걸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가 이제 유치해야 될 거는 신수종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 2달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제가 당대표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도 당을 해악을 가가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내 징계 제명한 일이 있습니다. 징계 제명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 징계 제명을 해놓고 법원에 가서 그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때는 그건 범죄가 됩니다. 지만 표현의 자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받아가지고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그래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헌법상에.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할 말을 다 마음대로 해놓고 그 말이 상대방이나 그거는 명예를 훼손당하고 온갖 법익을 침해를 다 당했는데 그걸 자기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조직에서는 징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나는 저 지난번에 보면서 개고기 팔았다. 뭐 신군부 같다. 그건 중징계감입니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절반이 그럼 전부 개고기 팔았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비유고 상징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 전 국민의 반을 개고기 산 사람밖에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징계 대상이 된다고 봐요. 내가 실제로 당대표 할 때 당의 해악을 끼치고 나를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한 사람 징계해서 제명해 버렸어요. 근데 그 징계 제명하는데 둘을 했는데 하나는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좀 과도하게 제명했다고 해서 그건 징계 1년으로 바꿨고 한 사람은 제명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억울해도 참아라. 응? 내가 언론에 인터뷰도 좀 줄이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떠들고 당 대표할 때도 그랬어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당 대표라는 거는 진짜 천근값이 무거워야 되는데 제잘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철랑대고 그 다음에 걸핏하면 조롱하고 그래 하니까 야 저러다가 사고 나겠다.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몇 분 공개적으로 다 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래 하지 마라. 이제 당대표다. 좀 무겁게 처신해라. 그래 했는데도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여도 안 할 뿐더러 신경도 안 쓰겠지만은 그렇게 당 대표가 되면 그래 처신하면 안 돼요. 당 대표가 되면 이 대표가 처신을 잘못한 겁니다. 아깝지. 똑똑한 사람인데. 나 밥 먹으러 가야 돼.